장윤선의 최강 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선고. 사실 잠을 못 자는 또 못 이루는 분들 많았는데 맞습니다. 또 그 이전에 5대3 뭐 네. 대들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또 4대4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고 결과라든지 날짜 잡은 거.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취재라는 게 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번 선고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아하. 어제 그제 사이에 그 보도의 각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완전 100% 달랐어요. 네. 180도 그 전까지는 5대3이다. 네. 사실상 기각이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쓰다가 어제 조간 보도에 이제 초점이 뭐냐면 다 보니까 5대3은 아닌 것 아닌 것 같더라. 같다. 바뀌었어요. 완전. 심지어 어제 네. 저녁 뉴스에는 5대3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네, 이렇게 맞아요. 저녁 뉴스에서는 JTBC, MC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너무 막 그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문이 너무 네. 그 파고가 너무 세가지고 다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 앞서서 8대 0으로 마은혁 재판관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권한쟁이요. 예, 권한쟁이 그 국회의장이 냈던 권한쟁이 심판에서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8대 0이었어요. 8대 0이었어요. 그때는 8대 0이었어요.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살짝 그걸 놓쳤는데 예. 당시에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5대3 결정을 하면 이거는 위헌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예시당초 불가한 것인데 어쨌든 오랫동안 법조 기자를 했던 SBS 모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물론 그 기자도 이게 확실하다 한 게 아니라 취재 파일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설을 전제로 이제 추론을 전제로 쓴 건데 네. 어머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머 이거 5대3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5대3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그렇게 수많이 돌았던 그 밭글의 정체는 무엇인가? 뭡니까? 결국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어서 이 여론 시장을 이렇게 출렁이게 했던 건가? 범인은 보입니다. 이거는 프로파일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범인을 예. 잡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5대 3은 좀 사실상 또 불가능한 얘기기도 그렇죠. 하고 또 실제로 아직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시 국민의힘은 정보가 튼튼해서 네. 모 재판관이 뭐 여권의 유력 관계자에게 뭐 무슨 정보를 흘렸다 뭐 이런 주장을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나요. 형사처벌 받는데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만용적 판단이 밭글 형태로 그리고 여론시장을 굉장히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기억해요. 몸으로 예. 기억해요. 그러니까 각인되어 있어요. 그날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 멀쩡한 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일으켜가지고 국회에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 밤에 다 봤지 않습니까? 아니 제 눈앞에 장갑차가 있었다니까요. 가셨죠. 예, 예. 현장에서 막 장 기자님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 눈앞에 장갑차와 진짜 군인이 엄청 크더만요.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전 국민이 봤고 뭐 TV로 보셨고 현장에서 보셨고 예 그리고 그 포고령의 위헌성 이거는 뭐 법률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따져 선관위에 간 거 체포 명단 뭐 등등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인용이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저희 뉴스토마토에 그 보도가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윤지훈 기자인데요. 예. 윤지훈 기자가 그 계엄 내란 당일날 특수부대 707 특임단 대원들한테 결박 포박당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CCTV.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저는
어쨌든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해서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든 로텐더로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국회에 이제 정문 말고 그러니까 뒤에 네. 그러니까 그 국회 거기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쭉 그 라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뒤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윤 기자님이 취재하신 코너는 뒤쪽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 저기 같아요. 취재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우리 윤 기자님은 저길 간 거죠. 저기를 아마 본인 느낌에 있을 예. 것 같아서 갔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대원들이 들어온 들어온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찍으니까 대원들이 휴대전화 뺏고 묶으려고 그랬던 묶으려고 거거든요. 하고 일단 벽으로 밀쳐가지고 밀고 차고 뭐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몸이 들려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걷어차고 그렇죠. 폭행을 당한 거예요. 기자가 민간인이 다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이 아무도 군인이 체포하거나 다치면 한 적 다쳤지 없다고. 사람 하나 누구 죽은 사람 있냐 뭐 다친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고 실제로 당일 시민들도 많이 실제로 다치셨습니다. 프레스 기자 마크를 달고 갔습니다. 누가 봐도 기자인 거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결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거는 법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군인들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건데 네. 저런 영상들이 뭐 저거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저거만 있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 이게 기각이 나올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이제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예. 아 내일이고 내일 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날부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렇죠. 정말 홍수처럼 터져 나올 아하.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8대 0 예상하십니까? 네. 근데 뭐 장 기자님 예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밭글 쓰시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달리 어떻게 결정문을 쓸 방법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법률가적 양심과 그리고 당일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수많은 증인들 뭐 저희가 뭐 조성현 단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반문을 하고 있어요. 피청구인 윤석열한테. 진짜 나한테 그 지시 안 했냐고. 지시 안 했어요? 예. 나한테 지시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은 증언을 한 사람이 사령관 포함해서 군인들이 2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 무위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걸 결정문을 써야 돼요. 기가 각하를 예컨대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뭐 옛날 원님 재판은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의 법관이 판결문을 쓰거나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쓸 때는 주문 말고도 결정 이유, 주문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써?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못 봤는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가 근데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밭글 형태로 돌아다닌 것 네. 중에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저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예. 인신모독성도 있어서 좀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네. 제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향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개는 어떻다, 뭐 학교 다닐 때 어땠다, 뭐 별별 얘기가 뭐 취향이 어떻다, 스타일이 네. 어떻다 다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다 별건으로 해야 돼, 필요 없는 다 얘기예요.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당일 그걸 쓰지 있었던 못합니다. 예. 사실과 그리고 과연 그 행위가 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매우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마지막에 사태 헌법소 때도 의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4 헌나 8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 사건 번호를 달고 나온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파면하지 아니하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넘어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 그렇죠. 아시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저 나라는 법치주의가 안 되는 나라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불안해서 네. 다 나갑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좀 들은 얘기 중에 생중계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 전 세계가 봤습니다. 또 놀랍게도 내일 11시에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봅니다. 탄핵되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기록될 일 같아요.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해서 파면시키는 네. 그 과정이 뭐 넉 예. 달이 걸리긴 예. 했지만 그것도 좀 놀랍습니다. 제가 96년도 1996년 예. 그때 저희가 IMF 직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리고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 온 특파원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다 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가면은 정말 이거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에 비하면 너무 약소해서 근데 예. 여기는 진짜 자고 나면 뉴스가 팡팡 터지는 다이나믹 코리아다. 그때 그랬습니다. 예, 그런 예. 얘기를 30년 전 예, 일입니다. 옛날 근데 김영삼 정부 때. YS 때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는 저력이 1894년 동학혁명부터 시작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3.1운동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예? 세계 시민운동의 역사에 문을 연 게 1919년 3월 1일 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예, 터지자 독립선언. 민물 같은 네. 독립만세 선언. 예.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촛불혁명. 제가 최근에도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말이죠. 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거리에. 맞습니다. 끝나면 싹 걷어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들이 사우나 가면은 앉은 자리에 땀 빼잖아. 네. 그러면 일어나서 수건으로 앉은 자리 닦고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안 닦고 가면 욕 먹어요. 그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예. 사우나에서 수건으로 자기 앉은 자리 땀 닦고 나오는 정신으로 지금 길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없이 네. 집회 끝나면 딱 정리하고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비상계엄이라는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만나서 이 엄동설 안에 키세스 돼가지고 전부 은박지 뒤집어 쓰고 눈비 맞으면서 고생했지만 끝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8대0으로 파면 결정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써나간다.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하구나라고 전 세계가 네.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야, 저런 나라가 다 있냐?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걸 진압하라 국민들이 진압하라고 저렇게 해서 법치국가 시스템대로 가가지고 그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 파면시키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주권자로서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주인이라서 어떻게 남 시킬 수도 없어요. 주인이 우리가 직접 해야 나서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선거 결과를 승복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CEO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쭉 이제 나온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네. 심지어 근데 이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복귀를 당연시하면서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오면 1번으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것은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날로부터는 다시 비상계엄인 거고 나라 망합니다. 네. 예,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달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아직도 미몽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니 참 안습이다 이런 그 책 생각이 낸다는 들어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아마 4월 4일 날 선거를 예상 못하고 11일, 18일 그 이후에 선거될 거라 생각하고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책을 또 윤석열 본인의 어떤 그 나중에 재판의 그 내용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인가 뭐 그거 낸다고 하던데 87 어떻게 봐야 체제를 넘어 됩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예. 책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자유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4월 18일 이후까지 헌재가 이 결정을 미루고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고 그 무렵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네. 어영부영 못할 거라고 판단한 가운데 7인 체제에서 4대
8대3 기각 결정이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그런 시나리오 잡고 책을 낸 거야. 책을 낸 거야. 그리고 책을 정말? 내서 자기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들 딴에는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주장을 하나 무슨 87 체제를 넘어요. 87에서 뒤로 가가지고 이승만 체제에서 역진하는 퇴행 대한민국이지 그게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요. 권자로 들어온다면 그 네. 사람이 왕행세를 하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오늘 너무 센가? 기자님, 아니 장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도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을 좀 뭐 아직까지 4대4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본인들 방향을 잡는지 몰라도 인용될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대통령 선을 긋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작업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뭡니까 저 정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코드가 바뀔 거예요. 내일부터? 예, 이 너무 사람들은 늦은 거 아니에요? 늦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전광훈 세력이 실제로 이 당에 그거 보십시오. 윤석열 의원이 그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그 구로구청장 선거 지원 요새를 가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해당행위로 징계받아야 돼요. 근데 해당행위 아니고 자기네 연대하는 거라잖아요. 네. 그럼 합당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상당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극우 정체성, 극우 DNA가 상당히 들어와 있고 소위 얘기하는 그 한남동 세력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등. 네. 이 사람들이 뭐 어찌됐든 이제 극우와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가면 그 당 안에 있는 상식과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자들하고 소통은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당 좀 많이 혼내주세요. 기자님 나가서 국민의힘 큰일 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될걸요. 파면되면 바로. 이 사람들은 그날부터 바로 표변하는 사람들.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요. 당장 이제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재보궐선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너희 정신 차려라. 네. 이대로 가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텃밭 영남에서도 당신들 당선 안 돼. 이번에 굉장히 그 투표율이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시죠. 안 그래도 재보궐선거에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는 점도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는 뭐 진보 진영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군데서 이겼고요. 조국혁신당이 한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는 가장 충격적인 데가 거제시장입니다. 거제시장을 경남 거제시장에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1등을 했어요. 야, 이거 참... 그리고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가 38.12. 여기 국민의힘 텃밭입니다. 이게 이래 될 수가 없는데요. 그죠? 최소한 박빙이라도 했어야 돼요. 표차가 이렇게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 나왔다. 이제 안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부 서울로 지금 도대체 파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로 집중하느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선거 지원을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민주당, 뭐 국민의힘 모든 정당이 비슷비슷한데 그 지역에서 알아서 선거를 하는 시스템이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빨간불입니다. 국민의힘. 물론 이제 경북 김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으로 당선은 됐지만 뭐 경북 TK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TK 지역당이 되는 겁니다. 약간 TK 빼고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구로구청장 선거도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자유통일당 후보를 애써 응원했지만 56.03%를 얻어서 장인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중원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8.24%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로 30%대에서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갤럽, 그다음에 NBS 이런 그나마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는 내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금 이 스탠스로 계속 가면 당신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어렵다. 매우 어려워진다. 수도권은 끝났다. 예. 그리고 그나마 경북에서나 뭘 좀 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당신들에 대해서는 아니 정승윤 후보 우리가 이제 부산 얘기를 하겠지만 부산 교육감 정승윤 후보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무혐의 종결 사건 처리했던 그 사람 정승윤이 뭐예요? 윤과 함께잖아요. 윤과 함께 그렇죠. 구호가 윤과 함께 어떻게 교육감 선거를 나오면서 윤과 함께라는 구호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안수기도 받고 부산 시민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54.1%로 압도적으로 다 50%가 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과반 이상은 자 이제 그만 끝내라. 에? 끝내고 진짜 이런 상태로 가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인데 담양은 여기에서는 혁신당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선거 결과입니다. 이재종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는 아마 조직 선거가 똘똘 뭉쳐서 됐을 텐데 민주당 후보가 48.17 그리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얻어서 군수에 당선이 됐어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기초단체장을 이제 석권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기화로 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멘텀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전남 전부 우리 텃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국혁신당이랑 나중에 경쟁하게 생겼네.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여기도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저도 중앙에 있느라고 전혀 선거 취재를 못했어요. 이제 만약에 예년에 평상시와 같았다면 저도 이제 전국을 돌면서 취재를 했을 텐데 이번에 못했어요. 이거 선거가 탄핵 선거 때문에. 근데 역시 민심은 정확하다, 적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너희는 아니야.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민주당밖에 없어. 그것도 과반 이상으로 다 당선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그 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조국당 경쟁 좀 해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 다 똑같은 거고요. 그런 어떤 성적표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이걸 보고도 시험 쳤는데 성적표 나왔는데 보고도 안 한다? 공부 안 해. 그럼 다음에는 뭐 없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학생 그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어머나. 가보겠습니다. 장 기자님하고 좀 이따 다시 제가 또 갈 것 같긴 한데. 뵙기로 취재 편의점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최강시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